노래 들으셨죠? 그 노래 나마스테란 말이 나오는데 네팔에서 하는 인사말이에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를 그런 뜻이에요. 그 네팔 사람들은 상대방 안에 신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명도나 주권 잘 읽기로 할 텐데 먼저 이언업 하나 하고 합시다. 마음은 긴장되면 일을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제대로 일을 하게 하려면 긴장을 푸는 일을 먼저 해야 돼요. 다륙 이완호흡 실습을 하나 합시다. 자, 네 번 셀 동안 들이쉬고 여섯 번 셀 동안 내쉬는 호흡 방법이에요. 내쉬는 숨에 부기관 중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들숨보다 말씀을 길게 하면 긴장이 이완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들 눈을 감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자 호흡길에 맞춰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숨 네 번 세고 날숨 여섯 번 쉬면서 긴장을 이완시키세요. 욕심을 내려놓고 들숨 날숨 머리 긴장 이완 들숨 날숨 들숨 둘, 셋, 넷 날숨 둘, 셋, 넷 다섯, 여섯 성난만 내고 들숨 날숨 머리 긴장 이완 들숨 날숨 들숨 둘, 셋, 넷 날숨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래 입착을 내려놓고 들숨 날숨 머리 긴장 이완 들숨 날숨 들숨 둘, 셋, 넷 날숨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자 호흡길에 맞춰서 들숨 날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들숨에 넷, 날숨에 여섯을 세세요. 자,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늘 천천히 뜨세요. 문답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자, 다음 중 사람들이 주로 의지하는 것은 1번 돈 등 재물, 2번 권력 등 위력, 3번 명예 등 사회적 인정, 4번 지혜 등 지식. 이 중에서 어떤 거예요? 능력이 제일 세죠. 또 사람들이 주로 의지하는 게 어떤 거예요? 돈, 돈. 재물.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거에 의지를 많이 해요? 저는 명예 등 사회적 인정, 지혜 등 지식, 명예, 사회적 인정, 지혜 등 지식. 그것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주권자 자질하고 관련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권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한 국가의 최후 권력을 가진 자를 주권자라 그래요. 이 주권자의 역사를 보면은 16세기 때는 교황의 권위가 제일 셌어요. 그래서 교황이 주권자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왕들이 맞서서 군주가 주권자다. 군주 주권 개념을 사용하면서 가지고
왕들이 주권을 빼앗죠. 그 이후에 18세기가 되면은 계몽주의자 철학자들이 군주 주권에 대항해서 국민 주권을 주장을 해요. 왕들이 갖고 있는 그 주권을 국민들이 빼앗는 거예요.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국가의 모든 권력은 주권자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권한은 주권자의 의지를 집행하는 데 종속된다고 주장했어요. 지금하고 다르죠. 지금은 입법, 상정, 해법, 사법 등 모든 권한은 주권자의 표를 받아서 대의 권력이 집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루소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권한은 주권자의 의지를 집행하는 종속돼야 된다고 주장해서 이 대의 권력들이 말을 안 들으면 바로 주권자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직접 민주를 주장을 해요. 주권자의 역할과 임무, 국가 권력의 근원, 현대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모든 국가 권력의 근원으로 헌법 제청과 재정, 국가의 중요 결정에 있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음, 대표 선출 및 정치 참여. 국민은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정당 활동,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해서 자신의 의사를 국가 운영에 반영한다. 정책 감시와 통제. 국민은 정책 결정, 집행 과정의 감시자로 참여하고 필요시에는 집회, 시위, 언론 형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권력 남용을 견제한다. 국민 소환, 국민 발언, 국민 투표 등 직접 민주제를 도입해 직접 통제하기도 한다. 헌법적 저항권. 헌법 질서가 침해될 때 주권자 국민은 최후의 헌법 보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석열이 12선 내란을 일으켰을 때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을 감옥에 보냈잖아요. 그게 바로 헌법적 저항권이에요. 이걸 AI가 정리한 거예요. 이거는 AI도 국민소환, 국민발언, 국민투표 등 직접 민주를 알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주권자가 지켜야 할 민주 3대 가치는 1번 자유, 2번 평등, 3번 연대, 4번 정의. 이 중에서 주권자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 3대 가치는 말씀해 보세요. 자유, 평등, 연대, 정의 중에서 어느 게 3대 가치예요? 자유평등 정의. 정의, 예. 다른 분들은 프랑스 혁명에서는 민주주의 3대 가치는 자유, 평등, 연대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연대를 박이라고 그 번역을 했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유, 평등, 연대. 근데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자유, 평등, 정의로 하고 있어요. 왜 연대를 뺐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주권자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3대 가치. 자유. 타인의 간섭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와 상태를 의미.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함. 평등. 법 앞에 평등으로 시작해서 기회의 평등, 결과 평등으로 발전. 천부인권에 기초함. 3. 연대. 상호 의존성을 믿고 서로 협력하여 자유와 평등을 실현되도록 함. 상호 의존성에 기초한 자유, 평등, 실현의 핵심 동력. 4. 정의. 공정성과 올바름을 강조하는 가치로 법치주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유는 뭐 다 아시잖아요.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해서 나오는 거고, 평등은 처음에는 법 앞에 평등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기회 평등, 결과 평등으로 발전하게 돼. 결과 평등은 그 생산물을 공평하게 나누는 걸 얘기해요. 우리나라는 예전에 헌법에 균등권이라고 해서 기업이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을 사용자, 노동자가 균등하게 나누어야 된다.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연대는 우리 사회는 상호 의존돼서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상호 의존성을 믿고 서로 협력해서 자유와 평등을 실현되도록 함. 그러니까 자유평등을 실현하고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의존성을 믿고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자유와 평등을 쟁취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연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일본 사람들이 박애라고 번역해가지고 이상하게 막 내용을 꼬아놨어요. 지금은 다들 연대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3대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뭔가 알아봅시다. 자유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다음 중에 어느 거예요? 1번 구속, 2번 억압, 3번 강제, 4번 평등. 억압인 것 같습니다. 억압. 다른 분들은 불속과 강제까지 다 가치를 훼손하는 거 아닌가요? 예, 구속, 억압, 강제가 다 자유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예요. 이 평등은 보통 자유하고 대립된다고 얘기하는데 평등하고 자유하고는 대립되지 않고 서로 공존해야 되는 가치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평등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어떤 거예요, 중에서? 차별하는 행위, 독식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는 행위,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행위. 어떤 거예요? 타임은 예, 차이만 빼고 차별, 독식, 혐오가 다 평등 가치를 훼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은 서로가 이 공평하게 1대1로 돼야 되는데 한쪽을 차별하고 모든 걸 도식하고 그 소수자들을 혐오하는 건 평등 가치를 훼손하는 데 들어가죠. 그다음에 연대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는 분열, 고립, 대립, 경쟁. 어느 거예요? 1, 2, 3. 4번도 연대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예요. 보통 우리가 선의 경쟁 얘기하잖아요.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선의 경쟁은 쉽지 않아요. 시민단체들끼리 서로 경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대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분열, 고립, 대립, 경쟁이 다 연대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자유, 평등, 연대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여기 나오는 구속, 억압, 강제, 차별, 독식, 혐오, 분열, 고립, 대립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민주주의 3대 가치를 훼손하는 구속, 억압은 자유와 반대되는 거죠. 차별, 독식, 평등과 반대되는 거, 고립, 분열, 연대와 반대되는 거,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마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속 억압을 부추기는 마음은 요 중에서 어떤 거예요? 악의성냄, 질투, 시기, 인색, 후회. 3번은 맞는 것 같은데. 1, 3, 4번까지 다 맞아요. 후회는 자기 자신에게 성내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성을 내면은 자기 자신을 구속하고 억압하게 돼요. 그래서 악의, 성냄, 질투, 시기, 인색, 후회가 다 구속과 억압을 부추기는 마음이어서 마음속에 이런 걸 있으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없고 상대방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더 읽어봅시다. 부속 억압으로 자유 가치를 훼손하는 악의 성냄. 대상을 싫어하여 밀쳐내고 없애버리고자 함. 성냄은 모든 공덕을 파괴함. 3. 질투시기, 인색, 후회도 성냄의 일종. 구속 억압으로 자유가치를 훼손하는 악의 성내면은 대상을 시도하여 밀쳐내고 없애버리고자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악의 성냄이 있으면 상대방을 싫어해서 밀쳐내고 없애버리고자 하니까 구속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성냄은 뭐 좀 잘하다가도 한번 성질을 내서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면 그동안 했던 뭐 좋은 일들 그런 게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천상계에 사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들은 온갖 쾌락을 즐기며 살아. 이 사람들이 한번 화를 내면은 그 자리에 타 죽어요. 그래서 성냄은 자신이 이룬 모든 공덕을 일시에 파괴해 버려서 자신의 자유는 물론 타인의 자유까지 말살시키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는 거예요. 질투, 시기, 인색 후회도 성냄의 일종이에요. 아까 후회는 얘기했죠. 자기 자신에게다가 성을 내는 거라고. 이 인색은 왜 성냄의 일종인 것 같아요? 남에게 주는 게 싫은 거죠. 남 뭐 달라 그럴 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내 걸 쟤한테 줘야 돼? 이런 화냄이 있는 거예요. 질투 시기는 성냄 일종을 알 수 있을 테고요. 두 번째로 차별 독식을 부추기는 마음 부수는 탐욕, 사견, 자만, 열등감. 이게 어떤 거예요? 차별 독식을 부추기면 평등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당이 되겠는데. 다 해당돼요? 예. 탐욕. 이건 내가 혼자 다, 판기려고 그러는 거죠. 사견은 세상 사람들 서로 어울려 살아야 되는, 이런 걸 믿지 않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견은 자기 자신과 자기 패거리만 챙기는 거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견을 가지면 평등 사상을 해치게 되는 거예요. 자만은 뭐예요? 자만은 내가 제일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기 때문에 차별 독식을 부추게 되는 거죠. 열등감은 자만의 또 다른 말이에요. 보통 자만을 둘로 구분하는데 우등자와 열등자라고 해요. 우등자가 자만이고 열등자는 열등감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동전양면과 같아요. 자, 이번에는 탐욕성을 알아봅시다. 김성걸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차별 독식으로 평등 가치를 훼손하는 탐욕 성향. 1. 대상을 거머쥐고 놓지 않으려는 집착. 2.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하고 집착. 음, 3. 만족할 줄 모르는 집착. 예. 탐욕성향은 첫 번째가 대상을 거머쥐고 놓지 않으려는 집착이 있어요. 그래서 탐욕은 뭘 보면 그걸 움켜쥐고 안 놓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리는 거죠. 요건 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돕고 살아야지 그게 자연의 이치고 인간의 본성인데 아니야. 경쟁해서 내가 많이 가지는 게 최고야. 이렇게 집착하는 거죠. 요거는 가짜 뉴스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뉴스를 사실로 착각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다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만족할 줄 모르는 집착. 집착은 끝이 없어요. 안목만 있으면 세상에 걱정이 없겠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1억을 손에 쥐면 더 많이 갖고 싶어요.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게 탐욕성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분열 고립을 부추기는 마음 부수는 분열과 고립을 부추기는 마음 부수는 무지편견, 해태, 나태함, 혼침, 졸음, 무기력, 회저, 의심. 이 중에 어떤 거예요? 분열 고립을 부추기면 연대를 못하게 하는 거죠.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잘하시네. 무지편견. 이거는 틀린 사실을 진실로 믿고 있는 걸 편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견이 있으면 상대방과 연대 잘 안 하죠. 그 다음에 해태하고 나태하면 정신이 혼미해서 연대하려면 그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 노력이. 그걸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혼침, 졸음, 무경 마찬가지고 회의적 의심은 내가 저 사람하고 연대를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 아니야? 좋은 의심이 아니라 회의적 의심이에요. 네 개가 다 분열과 고립을 부추겨서 연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연대를 하지 못하니까 자유와 평등을 지키지 못해서 억압받고 차별받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다음, 음, 요거는 누가 읽어보실래요? 분열, 고립으로 연대 가치를 훼손하는 무지 편견.
어리석음, 무지는 무식한 것이 아님. 편견은 고정관념 등 잘못된 지식을 믿고 행동하는 것. 무지 편견은 탐욕, 성냄의 뿌리. 무지 편견은 해태, 혼침, 의심, 들뜸을 동반함. 예, 잘 읽었어요. 무지는 무식한 것이 아니고 편견을 얘기해요. 그래서 편견은 고정관념 등 잘못된 지식을 믿고 행동하는 것. 전환길 같은 친구가 아주 무지 편견에 찌들은 자예요. 고정관념 등 잘못된 지식을 믿고 날뛰는 거죠. 무지 편견은 탐욕 성냄의 뿌리예요. 또한 무지 편견은 해태, 혼침, 의심, 들뜸을 동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지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연대해서 자유와 평등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돈 등 재물, 권력 등 위력, 명예 사회적 인정, 지혜 등 지식. 이것 중에서 주로 내가 의지하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번에 한번 마음을 진정시켜 봅시다. 자, 다 눈을 감으세요. 감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자 편안하게 자기 호흡 길에 맞춰서 숨을 쉬면서 그래서 현재 내가 어떤 거에 주로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돈 등 재물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지, 권력 등 위력에 의지하고 있는지, 명예 등 사회적 인정에 의지하고 있는지, 지혜 등 지식에 의지하고 있는지, 돈 등 재물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 탐욕 성향에 물들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 등 위력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있으면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죠. 하지만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폭력적인 사람이 돼서 자유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명예 등 사회적 인정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명예에 의지하면 명예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빠져서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들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지혜 등 지식은 여러분 잘 아시고 있으시죠? 이 중에서 내가 앞으로 의지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게 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숨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눈을 천천히 뜨세요. 자, 이제 명상으로 나의 주권 자질 알아보기를 하겠어요. 자, 지금까지 들으신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 학교 교육을 잘 모르지만요. 음, 그 학생들한테 연대에 대해서 많이 안 가르쳐 주는가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그냥 자유평등 박애라고 얘기하고 거의 얘기를 안 해요. 박애는 잘못 번역한 거고 근데 실제로 연대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연대에 대해서는 이게 실천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자유, 평등, 정의 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연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지배층 입장에서는 연대란 말을 쓰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정의로 바꾼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만 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촛불혁명과 다른 점들은 비정명에서는 사회적인 소수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연대하면서 상당한 역할을 했죠. 한국 사회는 연대의 힘에 의해서 발전시켜 온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앞에 자유가치 훼손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었죠?
자유가치를 훼손하는 거. 구속, 억압, 강제. 예,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성냄, 자유가치를 억압하는 거는 악의 성냄이에요. 평등가치를 훼손하는 거는 차별, 독식, 예,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탐욕, 탐욕, 그렇죠. 연대가치를 훼손하는 거는 무지와 편견, 무지편견.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탐욕, 성냄, 무지, 어리석음, 탐진치를 극복할 때 나타나는 게 바로 뭐냐 하면 민주주의 3대 가치예요. 재밌지 않아요? 민주주의 3대 가치가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쭉 연구 분석해 보니까 민주주의 3대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가 뭘 의미하고 있느냐? 부처님이 얘기하신 탐진치 없는 세상, 그런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 평등, 연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 강의를 왜 네. 시작하게 됐냐면 지금 민주정부가 들어선 게 몇 번째예요.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번에 이재명 정부 네 번째거든요. 근데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들어섰을 때 그때 강류에 들어간 사람들 면면을 보고 오래 못 갔다 싶어서 미얀마로 공부하러 갔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편은 제도를 바꿔야 돼요. 또 한편은 우리 마음도 혁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그 문재인 정부 때 앞장서 뛰었던 사람들 면모를 보면은 마음 혁명을 못한 사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뛰는 사람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를 만든 우리들이 마음 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5년 뒤에 또 정권이 뒤바뀔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번에는 마음 혁명을 이루어서 우리들이 만든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키자. 이런 뜻에서 이번 강의를 시작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민주 3대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 행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탐욕과 성냄과 무지편견을 없애 줄이는 일을 해야 된다. 이제 명상으로 나의 주권자 자질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자, 탐욕이 뭐에 해친다 그랬어요? 평등, 평등같이 해친다 그랬죠? 나의 탐욕 정도 알아보는 이유는 내가 어느 정도 평등 가치를 지키고 있나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일단 챙기고 본다. 두 번째,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안달복달을 한다. 세 번째, 원하는 것을 못 가져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네 번째, 좋은 것을 봐도 욕망이 일지 않는다. 다섯 번째, 원하는 마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이 중에서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하기 좀 쑥스러우시면 마음속으로 하나를 정하세요. 두 번째, 나의 성냄 정도는 성냄은 자유평등 연대 중에서 어떤 가치를 해친다 그랬어요? 자유, 자유 가치를 해친다 그랬죠? 내가 성냄에 많이 물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해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유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의 성냄 정도는 화가 나면 뒤끝이 길다. 화를 내긴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화를 내는 바로 반성한다. 질투하거나 인색하지 않는다. 아예 화를 내지 않는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자기 상태를 파악해 보세요. 자, 세 번째로 나의 무지편견 정도는 무지편견은 자유평등 연대 중에서 어떤 가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연대 가치를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상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한다. 상대 입장을 이해하지만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편이다.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내 주장을 조정한다.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방안을 찾는 편이다. 상대 입장, 내 입장이 따로 없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 가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1, 2번에 속하는 사람들, 3번,
4번, 5번 속하는 사람들. 그냥 본인이 판단할 수 있죠. 어디 속하는지. 그 다음에 성남님도 뒤끝이 길다, 오래가지 않는다, 바로 반성한다, 질투가 인색하지 않다, 화내지 않는다. 화를 내고 바로 반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화를 내고 바로 반성하면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이것도 잘 판단해 보세요. 무지평균 정도. 상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한다. 상대 입장을 이해하지만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편이다. 상대 입장을 고려 내 주장을 조정한다.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방을 찾는 편이다. 상대 입장, 내 입장이 따로 없다. 상대 입장을 고려 내 주장을 조정한다. 그럼 굉장히 양호한 편인 거죠. 이것도 잘 정리해 보세요. 탐욕 1, 2번을 선택하면 아기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어떤 존재죠? 어찌고 보면 이게 맨 밑에가 지옥이야. 그 위에가 악이야. 악 위에가 축생계야. 그 위에가 인간이야. 인간 위에가 아수라계, 그 위가 천상계, 천인들이 사는 세상인 거예요. 지옥은 다 아시죠? 아기는 목구멍이 조그매가지고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 끊임없이 먹어요. 아까 탐욕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탐욕은 만족할 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뭘 가져도 결코 만족하지 못해서 평생 재물과 권력에 목말라 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윤석열이 김건희 잘 이해 안 가시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권력이 그렇게 센데도 계엄까지 일으키고 사람까지 죽이려고 그랬는지 그게 바로 악의가치라서 그런 거예요. 뭘 가져도 전혀 만족하지 못해. 끊임없이 뭔가 남의 걸 빼앗고 남을 해치고 그러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성냄을 일본을 선택한 사람들. 성냄 일본이 뭐였죠? 화가 나면 뒤끝이 길다. 한번 화가 나면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수라 같이 산다 그랬어요. 아수라는 인간보다 한 단계 위에 존재예요. 근데 아수라는 경쟁심이 많아. 그리고 질투, 시기심이 커가지고 끊임없이 천상계 천인한테 싸움을 걸어. 저도 또 걸어. 이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존재들에게 싸움 걸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수라 같이 사는 존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경찰, 예, 저는 정치인들 보면 아수라 같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이 머리가 좋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끊임없이 시비를 걸고 화를 내죠. 특히 국지문 보면 잘 알 수 있죠. 그게 아수라 같은 삶을 사는 게 평생을 화를 내다가 남하고 시비 걸다가 인생을 종치는 거예요. 무지편견 1번을 선택한 사람들. 무지편견 1번이 뭐였어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한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짐승같이 살아요. 왜 그럴까요? 평생 자기 고집만 부리는 사람들,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말만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밀어내서 짐승같이 살게 되는 거죠. 탐욕 1번, 성냄 1번, 무지평 1번 셋 다 가지면 바로 지옥행. 돈이 없어서 취직을 못해서 자식들하고 헤어져서 사는 게 지옥 삶이 아니에요. 탐욕에 쪼들어가지고 끊임없이 갈망하며 사는 삶, 그 성냄, 악의에 차가지고 끊임없이 싸움 걸며 사는 사람들, 무지편견에 빠져가지고 평생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옥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2번을 2개 이상 선택한 사람들은 인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간계는 바탕은 선하지만 태어날 때 악업을 짓고 오기 때문에 2번, 3번을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여러분들은 아마 2번, 3번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인간계에 살고 있고, 2번, 3번에서 4번, 5번으로 넘어가려고 명상 공부도 하고 철학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으려면은 투쟁을 해야 되는데, 예. 또 그런 투쟁도 이렇게 바라볼 수만은 없잖아요. 투쟁은 욕심이 아니죠. 그거는 불교에서는 욕심이라고 그러지 않고 열의라, 열의. 그 권리 찾는 건 나 혼자 권리 찾자는 거 아니잖아요. 내 권리 찾아 다 같이 잘나자고 하는 마음이 큰 거잖아요. 그래서 탐욕이라고 하지 않고 열의에 찬 마음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탐욕, 성냄, 무지편견을 정화해서 자유 가치를 발전시키고 평등 가치를 발전시키고 연대 가치를 발전시켜서 살기 좋은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정화되는 단계가 1, 2, 3, 4단계가 있어요. 이 4단계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행동력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잘 모르고 집단 지성으로 힘을 합쳐가지고 그 박근혜 탄핵시키고 윤석열도 탄핵시키고 감옥에 보낸 거예요. 빛의 시위에 나갈 때는 집단 지성이 발동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탐욕, 성냄, 무지가 깔아앉아 가는 거예요. 근데 시위가 끝나고 일상 돌아가면 다시 탐욕, 성냄, 무지가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정화하고 없애지 않으면 5년 뒤에 이 정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요거는 다음번에 하기로 합시다. 자, 오늘 처음 왔으니까 좀 소개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명상하고 소개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들 눈을 감아보세요.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기 호흡기에 맞춰서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에 이어서 민주주의 3대 가치인 자유가치, 평등가치, 연대가치를 잘 지키고 발전시켜서 풍천노숙으로 회복한 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성냄, 무지편견을 정화시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독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공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치를 선시키는 구속, 억압의 마음에는 악의 성냄, 질투, 시기, 인색과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평등 가치를 표현시키는 차별 독식의 마음을 부추기는 것에는 탐욕, 사견, 자만, 열등감이 있습니다. 연대 가치를 훼손시키는 분열, 고립의 마음에는 무지편견, 해태, 혼침, 회의적 의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돈 등 재물에 주로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탐욕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권력 등 위력에 많이 의지하고 있다면 나는 악의 성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 등 사회적 인정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면 나의 마음은 부지 편견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지혜 등 지식을 주로 의지하고 살려고 한다면 이런 탐욕 성향과 성냄 성향, 우지 성향을 정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 등 재물에 의지하고 있었는지, 권력 등 유력에 의지하고 있었는지, 명예 등 사회적 인정에 목말라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혜 등 지식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탐욕 정도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땐 챙기고 본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안달을 복달한다. 원하는 것을 못 가져도 괴로워하지 않는다. 좋은 것을 봐도 욕망이 일지 않는다. 원하는 마음이 일지 않는다. 이 중에서 현재 나의 탐욕 정도 어디인지 다시 한번 잘 판단하시고 3번, 4번, 5번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성냄 정도는 화가 나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화를 내긴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화를 낸 후 바로 반성한다. 질투하거나 인색하지 않다. 화를 내지 않는다. 이 중에서 1, 2번에 있으시면 3, 4, 5번으로 갈 수 있도록 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무지편견 정도는 상대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내 주장만 한다. 상대 입장을 이해하지만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편이다.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내 주장을 조정한다.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방을 찾는 편이다. 상대 입장, 내 입장이 따로 없다. 그럼 여러분들은 2번 상대 입장을 이해하지만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 편이거나 3번 상대 입장을 고려해서 내 주장을 조정하는 이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실 겁니다. 여기에서 4번 상대 입장을 이해하고 상생방을 찾는 편으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편안하게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편안하게 숨을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느낌 바나 소감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정리하기로 합시다. 네, 오늘 탐진치와 자유평등 연대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에 새삼 와닿는 게 있고요. 그걸 통해서 보니까 제가 그 자유평등 연대의 이 가치의 수준이 확실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앞으로 노력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게 분명해져서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가 그 인공지능 혁명으로 이제 대량 실업과 양극화 이런 게 엄청나게 심해질 건데 그러니까 혼자만 소유하려는 욕망을 버리는 불교의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하고 이제 탐진치가 결합되는 걸 보니까 참 신기하기까지 하네요. 민주주의의 예를 갖다가 우리 동학에서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결합해가지고 그 설명할 수는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앞으로 동학의 인대처 사상 자유평등을 다 담고 있죠. 그리고 동학이 사실은 직접민주운동의 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다음에 설명드릴게요.